안녕하세요. 당신의 투자 자산 중 5%는 P2P에 투자하세요.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양우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2017년 벌써 연말이에요. 네, 다 지나갔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올 한해 재테크 성적은 어떠셨나요? 2018년에는 돈을 더 많이 잘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수익 중위험 P2P 투자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아무래도 2017년 네. 지금 다 이 자리를 좀 마무리 좀 하면서 네. 다가올 2018년 무술년 새해 재테크 계획을 아마도 꼼꼼히 세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신 분들 예스 P2P 방송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다가 P2P 투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예스 P2P 방송 참여 안내. 방송을 보시면서 P2P 투자가 궁금하신 분들 인터넷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해 주세요. 와우스타 홈페이지 P2P 금융몰 클릭. 여러 회사 상품들을 한 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것이 있는 분들은 P2P 금융몰 하단 자유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 또는 카카오톡에서 와우스타 P2P 검색 후 친구 추가. 궁금한 것을 남겨주시면 방송에서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2017년 마지막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문가 두 분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헬로펀딩의 최수석 부사장님 그리고 코리아 펀딩 김종두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까지 정말 저희에게 풍성한 도움 말씀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정말로 P2P 금융상품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올 한해 너무 많은 다양한 그럼요. 상품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펀딩이 완료된 상품들 예시로 들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최수석 부사장님, 헬로펀딩의 어떤 상품 만나볼까요? 네, 저희 헬로펀딩에서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네. 저희 헬로펀딩이 이제 투자자님들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네. 저희 헬로펀딩의 어떤 정성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상품은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그런 호텔을 담보로 한 레지던스 호텔을 담보로 한 그런 상품인데요.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투자금 반환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원이고 운용 기간은 6개월, 수익률은 연 19%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금 반환 완료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예. 저희가 뭐 펀딩이 완료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고. 네. 원금 근데, 상환 완료. 그렇죠. 이런 근데 얘기 들어봤어요. 이거는 투자금 반환 완료 굉장히 좀 낯선 용어가 등장을 한 것 같고요. 이건 무슨 의미죠? 예, 보통 이제 저희들이 이자를 상환 중인다든가 또 원금을 상환했을 때는 원금 상환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요거는 좀 독특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플랫폼에 저희 홈페이지 플랫폼에 상품을 게시하면서 투자자분들한테 투자를 요청해 드릴 때 원래 조건이 호텔의 담보를 잡으면서 2순위 우선 수익권을 설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시려는 차주께서 그 조건을 이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에 대한 질권으로만 될 수 있어가지고 처음에 저희들이 제시했던 그러한 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한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그 시간을 6일 동안 서로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는 차주분한테 처음에 제시했던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펀딩했던 금액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투자금을 전부 다 투자자분들한테 반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5억은 이미 다시 모아둔 상태에서 차주에게 나가기 전에 약속했던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던 와중에 이게 안 된 거죠. 안 됐으니까 이걸 해야지 우리가 펀딩을 진행할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차주께서 그거를 못 맞추셨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6일 동안 자금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저희들한테 맡겨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 회사 자금으로 6일간의 이자를 맞춰가지고 깨끗이 다 드렸습니다. 6일 동안 기다렸지만 조건 충족되지 않아서 네, 결국 말 그대로 투자금이 투자자들에게 반환이 된 그런 상품이었네요. 헬로펀드 입장에서 조금 보면은 아쉽기도 한 것 같네요. 그런 기억일 저희 입장에서는 아픔과 애환이 있지만은 네. 투자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말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 신뢰를 얻기 위한 그런 상품이었고 맞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들은 또 신뢰를 얻었습니다. 네, 그렇죠. 물론 이 상품 끝까지 투자가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투자 포인트는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쯤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상품은 영등포 양평동에 있는 그런 교통 집약지에 위치한 그런 좋은 입지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렴한 호텔 이용료 등으로 아주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의 담보에 처음에 대해서 그 담보에 대해서 부동산 담보신탁 2순위권으로 설정을 하겠다는 것을 투자자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법인의 대주주께서 연대 보증하고 또 채권 매입 계약이 돼 있던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부동산 호텔 담보 부동산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저희가 주로 보던 부동산은 아파트의 어떤 이런 그래서 투자 금액도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죠. 근데 이건 좀 급이 좀 일단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금액이 무려 5억 원이에요. 이거 수익형 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반 아파트 동산 담보하고 요 담보하고 일반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다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거를 주의 깊게 보면 좋을까요?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상품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수요자가 대기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쉽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호텔 같은 것은 아무래도 수요자가 살 수 있는 분들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담보 가치를 먼저 제대로 잘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가 일반 아파트보다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취급이 돼야 되는,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상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리아 펀딩에서 펀딩했던 상품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김종도 상무님, 어떤 담보대출 상품인가요? 네, 이번에 저희 코리아 펀딩에서 진행했던 거는 양산자금 채권 50%라고 해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대출 전형적인 F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뭐 투자 포인트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 뭐 우리나라 S전자 외 몇몇 기업에 납품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공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땅을 담보를 했기 때문에 공장 부지 담보를 설정을 했고 공공기관 매출이라고 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공서에 들어간 그 발주기업 그 나라장터에 보면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매출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뭐 신뢰성이 상당히 좀 우수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 19.9% 거의 20% 가까이 육박하는데 제품 양산자금 대출이잖아요. 도대체 어떤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 이렇게 큰 금액을 높은 수익률로 대출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먼저 기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엑스레이를 포터블 휴대용으로 만드는 최초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에 있는 엑스레이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방사능 구역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비폭량이 5만 분의 1이라서 일반 환경에서도 엑스레이 촬영을 가능하도록 만든 제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각종 그 기업들 그 제품 검사라든가 비파괴 검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자제품의 비파괴 검사라든가 음료, 우리나라 코카콜라 이런 메이저 음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비파괴 검사라는 이런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제 공공기관 매출이라는 것은 각 그 보건소 쪽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 신안군 쪽에 있는 각 섬에 노인분들을 위한 그 의료 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이라고 하면은 일반 우리가 아는 어떤 가게 매출 어떤 뭐 이런 매출보다는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좀 신뢰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쭤봐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자금이
집행된 상태에서 네. 그 제품 납품하면 바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라장터라고 하시면 네. 되고 네. 하시니까 공개 입찰하고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공개 입찰에서 낙찰된 그 네, 기업에 네. 한해서만 그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낙찰이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오는 상태라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헬로펀딩에서 출시했던 상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품인가요? 예, 저희 헬로펀딩에서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주 요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핫 이슈가 돼 있는 그런 점포 겸용 단독주택 그런 건축 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점포 겸용 단독주택. 단독주택. 네. 네,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네. 요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요거는 이제 남양주시 이제 별로동에 형식적으로는 다가구 주택인데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짓게 되는 상품입니다. 네. 근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상가로서 이렇게 운영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2층, 3층, 4층은 한 층당 2개 가구씩 총 6가구가 들어가게 되는 네네. 그런 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포 겸용 단독주택, 네. 그 부동산 투자하신 분 사이에서는 네, 1층에 상가둔 이런 건물을 아주 선호하죠. 네, 맞습니다. 아주 그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네네. 최고로 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네. 택지개발지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 뭐 분당, 일산 이런 쪽으로 하면서요. 그러면서 일부 땅에 대해서는 저런 점포 겸용 단독주택 지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경쟁률이 그 땅을 엄청날 것 분양을 같은데요. 하게 되는데 가장 높았던 경쟁률이 원주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2만 대 1에 가까웠습니다. 아, 그 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부산 명지 그쪽 신도시도 거기도 한 7천 대 1, 본권도 거의 한 80대 1에 가까운 그런 땅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경쟁이 아주 많은 그런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 대한 대출입니다. 네, 점포 겸용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자금 P2P 상품이었는데 이 상품 투자 포인트 함께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 상품은 현재 15% 수익률입니다. 저희 헬로펀딩에서는 아까 19.9% 좋은 상품도 있었는데 저희는 15%였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1순위로 저희들이 부동산 담보신탁에 대한 수익권을 상품이군요. 우선 수익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좀 금리가 좀 투자 수익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리고 8개월짜리 이런 중기 정도의 투자 상품이고요. 그리고 대출 기업의 대표자분께서 연대보증하고 그다음에 또 약소금 공증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러면서 2중 3중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의 그럼 이분의 어떤 차주의 상환 제어는 어떻게 되나요? 상환 제어는 이분들이 나중에 분양을 통해서 상환을 하게 되거든요. 전체 분양가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상가와 주택을 다 합하면은. 근데 대출은 저희들이 건축자금 여기서는 4억 5천이지만은 나중에 공사비가 또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총 10억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18억 총 분양대금에서 대출 10억이기 때문에 LTV 담보대출 비율이 한 54% 정도의 아주 낮은 안정성이 매우 높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안전적인 상품인데도 투자자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또 확실히 기반이 되어 있는 상품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종구 상무님, 이번에는 코리아 펀딩 어떤 상품 만나볼까요? 이번 상품 역시 그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한 펀딩이 되겠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존 휴대폰 렌즈 케이스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또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비가 정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담보 의뢰를 대출 의뢰를 했던 기업입니다. 간단히 투자 포인트 설명드리면 이 기업은 상위 기업 발주 기업 자체가 뭐 우리나라 대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채권 확보된 상태고 동산 담보 25억 정도가 담보로 설정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연대보증이 돼가 있는 상태, 대표이사 지분 100%가 담보로 설정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상품도 중소기업 상품이고 이번 상품도 중소기업. 맞습니다. 더군다나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9.9%예요.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 보여요.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은행에서 사실은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게 그쪽을 통해서 P2P를 굳이 이용해서 대출을 하는 사유? 19.9%라는 고금리로. 이유가 첫째로는 그 P2P를 이용하는 첫 번째는 그 대출
실행 기간이 되게 짧다는 겁니다. 예, 은행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그 심사 기간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데 자금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두 번째로는 운영 기간이 좀 짧습니다.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24개월이나 18개월 정도 하는데 그렇죠. 보통 저 코리아 펀딩 같은 경우는 4개월에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의 운영 기간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상환이 가능하니까 그 안에서 짧게 쓰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뭐 이건 마지막으로는 그 은행에서는 동산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취급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이 동산에 대해서 동산이란 건 설비 중소기업이 설비를 이야기하는데 설비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서 그 동산을 담보로 대출 진행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종종 코리아 펀딩에서 건실한 중소기업을 P2P 상품으로 좀 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상품 하나씩 각각 또 살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헬로 펀딩 상품 소개해 주시죠. 저희 헬로 펀딩에서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하는 상품은 슈퍼푸드 원물 구매 자금인데요. 이 상품은 우리나라 P2P 금융업계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이렇게 참 열심히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되겠습니다. 이 상품은 건 갈란가 이건 1,800kg 그리고 코코 캐슈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900kg 이것을 미리 확보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식품, 고급 건가류죠 이쪽이요.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어떤 뭐 다이어트라든가 또는 건강식품 쪽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를 외국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그 수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 돈을 저희들이 대출해 드리는 건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6개 P2P 기업이 공동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진행했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P2P 업계가 한 단계씩 발전해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억을 모집했고 총 기간은 4개월 그리고 15%고 매입 보증 확약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담보 물건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상품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 P2P 업체가 함께 공동으로 출시했었던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 코리아 펀딩의 P2P 상품 만나볼게요. 코리아 펀딩에서 이번에 상품 진행한 거는 뭐 핫한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가상화폐 펀딩입니다.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펀딩을 진행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제일 핫한 상품이다 보니까 굳이 뭐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코리아 펀딩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입고시키시고 펀딩을 진행하는 상태고 담보 대출 비해 가지고 200%를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50%의 부분만 대출이 나간 상태고 가치 상승을 해서 요즘에 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펀딩 진행은 되게 빨리 진행됐습니다. 요즘 가상화폐가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그건 투자자분들 좀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질문도 나와 있으니까요. 가상화폐 채권의 비트코인 P2P 상품까지 만나봤습니다. 보시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 분명히 생기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받았던 질문 바로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할게요. 자, 궁금해요. 자,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습니다. 간단한 질문이지만 굉장히 복잡한 법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담보로 설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담보 설정 방법이 근저당을 잡는 방법이 있고 일반 저당을 잡는 방법이 있는데 근저당이라는 것은 대출 채권 최고액의 한도를 설정해 놓고 그 한도 내에서 1억이면 1억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상환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성격을 갖는 거고요. 일반 저당은 한 번 사용하면 추가적으로 그 저당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능한 한 번 일회용 상품 그걸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근저당과 저당의 차이점에 대한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최근 가상화폐 급등락이 심하던데 P2P 관련 상품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코리아 펀딩에서도 마지막에 저희가 가상화폐 P2P 상품 살펴봤죠.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답 어떻게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뭐 급등락이 심한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지금 P2P 시장 자체에서 가상화폐 시장 자체로 자금이 좀 많이 흘러가긴 해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정부에서도 이게 뭐 투기냐 아니냐의 말도 많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주식같이 뭐 상한가 하한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다 보니까 상한가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등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여튼 그래도 핫한 이슈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그 급등락이 심하다 그래서 P2P 관련 상품이랑 문제가 있냐는 부분에서는 네. 투자 상품 자체의 그 투자 기간이 조금 길어진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뭐 이슈가 된다든가 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쪽 흘러가지는 많이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펀딩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P2P 상품을 많이 내놨는데 네. 뭐 반대 매매가 나갔다거나 아니면 추가 증거금을 요구했다거나 예, 이런 경우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200%를 잡았으니까 네. 네네. 현재 2천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떨어져야지 되는 그런 그렇죠. 수준인 거죠. 예. 어쨌든 안정성의 좀 주의점을 좀 많이 좀 강조를 해서 네. 투자에 큰 문제 없도록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네. 다음 질문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네. 질문인가요? 다음 질문은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더 어려워지면 부동산 담보 P2P 상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최수석 부사장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부에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규제, 즉 LTV 금융 규제죠. 그래서 네네.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이라든가 또는 DTI 총부채 상환 비율 또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규제가 시작되면서 제도금융권에서 자금을 충분하게 차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네. P2P 회사에 P2P 금융사에 노크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들도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에 호응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너무 높은 그런 LTV라든가 너무 높은 대출 한도를 해드려 버리면은 네. 나중에 결국은 상환 재원이 금융사를 통한 대환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제대로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감안해서 네. 저희들은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부동산 관련 P2P 상품에 거의 중점을 두시는 헬로펀딩에서 네, 대답을 네. 해주셨으니까 조금 좀 믿고 투자를 해도 어떠실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질문인가요? 네, 코리아 펀딩에서 가상화폐 반대 매매 특허를 받으셨던데 그게 뭔가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코리아 펀딩의 반대 매매. 네, 김종도 상무님 직접 대답을 해주시죠. 네. 반대매매 특허 출연은 한 상태입니다. 아직 특허 획득은 하지 않은 네. 상태고요. 출연 중이시군요. 특허를 받으셨다는데 네. 그거 아니고 출원을 한 상태다. 네. 반대매매라는 것은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나 똑같겠지만 네. 그 일정 부분 담보 여력이 일정 부분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대출자에게 추가 담보물을 요구하는데 추가 담보물이 제시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상환을 위해서 반대매매를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즉시 상환할 수 있도록 그 주식이든 가상화폐든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펀딩을 할 때 저희 지갑 코리아 펀딩 지갑으로 일단 그 지갑 먼저 선취한 그렇죠, 상태에서 그렇죠. 펀딩이 나가니까 네네. 그 부분이 그 추가 담보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 저희들이 받고 있던 담보물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네. 상환을 네네, 즉시 직접.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네네. 그 제도입니다. 아, 네. 네. 그런 내용.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P2P에도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와우스타 P2P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번에는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매번 아깝게 시간 때문에 놓쳐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픈 예정 상품들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와우스타 P2P 미리 보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와우스타 P2P 미리 보기입니다. 모집 금액 2,500만 원, 미드레이트에서 부동산 관련 P2P 상품 출시 예정입니다. 네, 이번 주 오픈 예정 펀드 테라펀딩에서 13% 12개월로 PF 상품 오픈 예정입니다. 네, 와우스타 P2P 미리 보기. 저희 P2P 금융몰 항상 함께 해주시고 꼼꼼히 살펴보시다 보면 과연 이 상품들이 언제 오픈이 되는지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항상 가까이에서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17년 방송이 네. 오늘이 마지막 맞죠? 그러네요. 네, 저희는 그럼 내년에 또 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내년에 저희가 특집 방송도 준비했죠. 네. 네, 맞습니다. 2017년이 마지막이니까 아무래도 P2P 금융 전문가로서 올 한 해 마무리 멘트, P2P
간단한 내년 전망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씩만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올해가 도약에 했다면은 네. 내년에는 그 어떤 큰 꿈을 이루는 큰 꽃이 피는 그런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김종국 상무님은 내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내년 올해부터는 좀 성장을 하겠지만 P2P 투자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상품에 선호해서 투자를 하시면 수익 모델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최수석 부사장님 네. 그리고 김종국 코리아 상무님. 펀딩의 윤동상 김종도 상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재테크해피타임 예스 P2P 2017년의 마지막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더 풍성한 P2P 투자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